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진만의 이영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동서양을 통틀어 심혈관 질환에 가장 중요한 약초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산사나무 열매인데요. 이 산사나무는 추위는 잘 견디는데 음지를 싫어해서요. 해가 잘 드는 계곡가에 가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한참 열매가 달리는 시기입니다. 전 세계에 넓게 분포하고요. 혼합종들이 많아서 1200종이나 됩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약용이 되는 종은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크라티커스 피나티피디 종과 미국 산사라고 부르는 크라티커스 스카브리다 종입니다. 산사의 한자 어플이는 산에 자라는 아침의 나무란 뜻이고 순 우리말로는 아가의 나무라고 합니다. 시기를 놓쳤는지 열매는 거의 다 떨어지고 몇 개씩만 달려있네요. 이야, 이쁘게 달렸네.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작은 사과 모양 같아서 산에 나는 사과나무라서 산사라는 설도 있습니다. 맛도 새콤달콤한 게 사과 같습니다.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거의 사과 맛이네. 새콤, 달콤. 아주 작은 사과. 그죠? 보시는 것처럼 한국산 산사 열매는 크기가 작고 육질도 단단해서 사과랑 거의 비슷합니다. 중국산은요, 이것보다 2배 정도 크고 육질도 무른 편입니다. 안에 씨가 있는데 약용을 할 때는 씨는 뺀 과육을 사용합니다. 그 육질을 씹는 맛도 사과 비슷하네. 완전 사과 맛이야. 이쁘다. 자, 그러면 이 산사 열매가 어떻게 해서 전 세계를 통틀어 심혈관 질환에 가장 중요한 약초 중에 하나가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억제합니다. 두 번째는 나쁜 콜레스테롤 중에 LDL 콜레스테롤이 대표적인데 혈액 속에 있는 LDL 콜레스테롤을 세포막으로 끌어들이는 그 수용체를 증가시켜서 혈액 속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제거가 빨리 되도록 해줍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몸의 담즙산은요, 콜레스테롤로부터 합성이 되는데 이렇게 콜레스테롤에서 담즙산을 만드는 그 간의 효소작용을 활성화시키므로 콜레스테롤이 자꾸 담즙산으로 생성이 되면서 콜레스테롤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번째는 중성지방을 분해하는 라이파제라고 하는 효소작용을 증가시켜서 지방을 분해하는 것을 촉진시킵니다. 이 세 번째, 네 번째 작용을 보시면 지방 소화에 중요한 담즙산 생성을 촉진시키죠. 그러니까 지방이 소화가 잘 되겠죠. 또 지방을 분해하는 작용을 또 갖고 있죠. 이런 기전으로 육류를 먹고 체했을 때 사용해온 오랜 역사를 가진 약재가 된 것입니다. 전통의학에서 이러한 작용들을 경험으로 알아내고 기록한 것은 인간의 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지혜로운 인간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자신의 터전, 지구의 환경을 무참히 망가뜨리는 것을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착잡합니다. 또 다섯 번째입니다. 이 산사 열매는 소장에서 지질이 흡수되게 하는 효소 작용을 억제합니다. 끝으로 산사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라고 하는 물질을 생성을 증가시켜서 혈관을 확장해서 혈류가 증가되게 합니다. 이상의 6가지 기전을 보면 전부 다 심혈관 질환의 개선에 맞추어 있습니다. 그 콜레스테롤이 아예 합성이 안 되게 하죠. 두 번째는 혈액 속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여서 또 제거를 시키죠. 또 남는 콜레스테롤로부터 담즙산을 또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콜레스테롤이 또 줄어들죠. 또 중성지방이 있으면 그걸 또 분해를 해버리죠. 또 소장에서 이 지질이 흡수가 안 되게 하죠. 정말 우리 몸에서 남아도는 지방질은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산사열매입니다. 자, 이렇게 확실한 기전을 갖고 있으니 임상 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증명됐겠죠. 한번 볼까요?
2023년까지 발표된 대조건 임상 연구들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네 가지인데요. 첫째가 고지혈증 개선이고요. 두 번째가 항고혈압 효과, 그렇죠? 혈압이 떨어집니다. 수축기, 이완기. 세 번째가 협심증에서 관상동맥의 혈류를 증가시켜서 협심증 환자들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네 번째는 일부 심부전에서 운동 능력을 개선시키는 작용이 보고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심혈관 질환의 예방과 개선에 꼭 필요한 작용을 다 갖고 있으니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약초 중에 하나인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 산사의 활용법입니다. 건강보조제인 캡슐이나 정제나 그 다음에 액기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 그렇게 약처럼 먹는 것보다는 맛있는 차 한 잔으로 마시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생수 1리터에 씨를 빼서 말린 산사를 먼저 구입하시면 되겠죠. 중국산이든지 한국산이든지 쉽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에 2g에서 20g, 하루 용량입니다. 이걸 넣고 100분 정도 달인 후에 식후에 차처럼 하루에 두세 차례 정도 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할 때는 가장 적은 용량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대개 하루에 2에서 4g 정도로 시작하시면서 한 2주에서 4주 단위로 몸의 반응과 그 다음에 병원에서 여러 가지 뭐 콜레스테롤 수치든지 혈압이든지 이런 것들의 효과를 관찰하면서 차차 조절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작용과 주의점은 많은 임상 연구에서 보고된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보는데 물론 과량 복용하면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위장 문제인데요. 과량 복용 시 구역질이나 복통이 날 수 있고 이럴 때는 2, 3일 중단하고 나서 다시 소량으로 시작하면 대개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과량 복용 시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도 2, 3일 중단 후에 증상이 좋아지면 다시 소량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좋은 점이기도 하죠.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그런데 이제 혈압이 떨어져서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을 자주 점검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항고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은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정맥이 있으신 분도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산부나 위산이 많으신 분, 급성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것들은 있으신 분들은 이 산사열매의 유기산 성분 등이 위산을 자극해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량을 드시거나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산사나무는 보시는 것처럼 뿌리 근처에서 근맹아가 많이 올라와서 하나의 산사나무 군집을 항상 이루면서 번식을 잘하므로 마당이나 텃밭이 있으시면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되게 좋겠습니다. 산사는 중요한 약용식물이므로 앞으로 또 다른 각도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해서 반복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진 교수였습니다. 그 전부 묘목이지. 명화력이 엄청난 거야 이거.